양적 완화 퀀티테이티브 이징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한 후 그 화폐로 국채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 등급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리는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중앙은행 대차대 조표의 규모를 대폭 늘려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공개시장 운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책 효과가 이자율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파급된다는 점이다. 양적 완화가 시행되는 상황은 기준금리가 0이거나 극도로 낮아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더 이상 이자율이 낮아지지 않을 때다. 공개시장 운영의 경우에는 국공채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단기금리와 시중 유동성을 조절을 하고 지준 마감일에 맞춰 은행들의 현금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한다. 양적 완화는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다. 실물 경기 자체가 안 좋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제를 촉진시키려고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 바로 인플레이션 폭탄이 따라온다. 금융시장이 호황인데도 자꾸 양적 완화를 시행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해버린 대봉쇄 시기의 경제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양적 완화라는 용어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변칙적인 경기 부양책을 고민하다가 잃어버린 10년을 먼저 겪은 대선배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면서 용어도 같이 들여온 것이다. 돈 찍어서 시장에 푸는 것과 뭔가 다른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본질적으로는 같다. 국가가 만기가 되지 않은 국채를 사들인다는 건 결국 새로 국채를 발행하든가 돈을 찍어서 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시장에 돈을 강제로 공급하는 것이다. 애초 2008년 닥친 금융위기 자체가 닷컴버블 이후 닥친 호황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자산 가격을 미친 듯이 상승시켜 버블이 터진 것인데 미국은 유동성을 정상화하는 대신 돈을 무한대로 더 풀어서 해결했다. 만기가 되지도 않은 채권을 매입해서 은행의 현금 보유고를 강제로 늘린 것이다. 이 짓을 15년째 해오고 있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각국이 그걸 따라하고 있는 게 2020년대 초반의 세계 경제다. 2022에서 2023년의 세계 물가 폭등은 단순히 공급망 차질이 아니라 축적된 양적 완화의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맞다. 한편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어 경기가 회복되어 갈 경우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규모를 서서히 축소시킨다. 이러한 정책을 테이퍼링이라고 한다. 다만 2008년 이후로 미국에서 실질적인 테이퍼링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데 그만큼 한번 시작한 양적 완화는 다시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3월 15일 7천억 달러 규모, 국채 5천억 달러, 모기지 2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한 미국 연방준비사회는 23일에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다. 달러를 찍어 제한 없이 국채와 모기지 채권인 MBS 등을 사들이겠다는 얘기다.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기업어음 CP 매입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 자금을 공급했다. 이번에는 CP 매입 외에 금융위기 때 없었던 회사채 매입이 추가됐다. 패드가 사상 처음으로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전환한 것이다.